자, 이번 시간에는 여론조사 기능을 구현해 볼 건데요. 여론조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델S.py에 폴과 초이스라는 모델을 준비했었고요. 또 urls.py를 수정해서 이런 경로에 대해서 views.alias 함수에서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 alias 함수를 수정을 할 건데요. 우선 alias에서 렌더해 줄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 elections 아래에 new 파일을 한 다음에요. 미리 복사해 놓은 내용을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의 노트에 넣어둘 테니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시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index.html 파일과 유사한데 여기서는 form이라는 버튼이 있는 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저장을 하고요. area.html로 저장을 할게요. 자, 이제 http 리스폰스 대신에 렌더를 해볼까요? 렌더 리퀘스트 elections area.html 저장을 하고요. 제가 서버를 미리 띄워뒀는데요. 미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의 목록이 나오고 지지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후보 1, 후보 2 이렇게 고정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정된 부분을 해당 지역구에 맞게 표시되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요. 우선 여기 표시되는 지역구와 후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보는 alias 함수에서 전달해 주어야 하죠. alias 함수를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후보 목록을 불러올 건데요. candidates는 candidate.object.filter area는 area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필터는 지난번에 쉘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죠.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models.py 파일에서 candidate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area라는 필드가 있죠. 여기서 이 앞부분의 area는 candidate 모델의 area를 의미하고 뒷부분의 area는 매개 변수로 받아온 area를 의미합니다. candidate에서 지역구가 매개 변수로 받아온 값과 같은 값만 필터에서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candidate를 컨텍스트에 넣어줄 텐데요. candidates는 candidate 그리고 area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rea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컨텍스트를 전달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후보에 대한 정보와 지역구에 대한 정보가 컨텍스트에 담겨서 렌더하는 area.html 파일에 전달이 됩니다. 이제 area.html 파일을 수정해서 저 정보들을 활용해 볼 텐데요. 우선 타이틀의 지역구를 area로 바꾸고요. 아래에 나오는 h1 지역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후보들의 정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우고 form을 사용해야겠죠. 여기부터 form을 사용을 할 건데요. 가로 %for candidate in candidates 가로 닫고요. 이 부분은 후보의 이름이 되면 되겠죠. candidate.name 그리고 소개는
candidate.introduction 그리고 기호는 candidate.party number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이 여기까지 실행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nd for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저장을 하고요. 이제 후보들의 목록을 읽어드려서 해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화면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브라우저에서 미국을 눌러서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지역구가 잘 표시가 되고요.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 지지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저장이 되어야 할 건데요. 투표에 대한 데이터는 폴과 초이스 모델을 활용해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화면을 보여주기 전에 우선 해당 지역구의 에리어에 현재 진행 중인 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폴을 사용해야 하니까 폴을 임포트 하고요. 나중에 초이스도 사용할 거니까 미리 임포트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 중인 폴이 있는지는 날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포트 datetime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alias를 수정을 해 볼 건데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투표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폴은 폴.object.get 하면 되는데요. get 안에는 조건을 적어줘야 합니다. area는 area라고 해서 지역구를 지정을 하고요. 또 투표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요. 폴에는 start date와 end date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today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datetime.now 현재 시간을 가져오고요. 이 현재 시간이 폴의 start date보다 크고 end date보다 작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start date 언더바 2개 LTE는 today 그리고 end date 언더바 2개 GT는 today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LTE는 less than equal을 줄인 건데요. 이렇게 쓰면 start date가 today보다 작은 걸 가져와라. 그리고 또 이렇게 쓰면 반대로 greater than equal이기 때문에 end date가 today보다 큰 걸 가져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폴을 컨텍스트에 담아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rea.html 파일을 좀 수정할 건데요. 폴이 있는 경우에만 목록을 보여주면 되겠죠. if 폴 그리고 여기까지 테이블을 그리는 부분까지를 폴이 있는 경우에만 그려주도록 하고요. else 없는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end if 라고 적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국을 눌러보겠습니다. does not exist라는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아래에서 찾아보면 get에서 발생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get은 이렇게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없을 때는 에러를 발생시키는데요.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폴 오브젝트를 현재 날짜에 맞게 만들어 놓았다면 이런 에러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런 에러는 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alias를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은 try except로 감싸주면 되죠. candidate도 같이 넣어 놓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한다면 폴은
논이 될 거고요. 캔디데이츠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볼까요? 뒤로 가서 다시 미국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라고 잘 나왔네요. 이제 어드민에 가서 폴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오늘을 포함한 날짜로 바꿔서 저장을 했습니다.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미국을 눌러보면 네,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폼이 나왔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구에 맞게 후보를 불러와서 투표 양식을 그리는 작업을 해보았고요. 지역구와 날짜에 맞는 폴 객체가 없으면 투표가 없다는 표시를 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